아이고 어서 오세요 언니. 이상미 씨. 언니. 아이고 정말 앉아. 더운데. 맛있는 빵 사가셨어요. 야 빵. 너 또 빵. 아이고 빵 같은 거 저 먹으니까. 머리띠가 아주 아이콘이시잖아요. 지지. 아니 근데 언니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게 송파에 이 빵집이 들어왔는데 제 너무 멘트인 줄 맛있는 알았어요. 거예요. 나 이거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일단은 탄수화물. 매일 드세요, 줄이고 빵은? 빵 좋아하신대요. 그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난 밥보다 면 빵이 더 좋은데. 야 아니 언니, 또뭐 언니 한번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많이도 사봤네. 나는 언니 야, 너 하여튼 내일부터 당장 이 빵은 좀 반으로 이게 줄여. 밥 먹으면 빵 맛이 없어요. 에이구, 그러니까 에이구, 빵을 좀 먼저 먹고. 아니 근데 우리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 밥을 먹으면 빵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한 입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먹지 말고 저 이거 놔. 놓고 내가 너 맛있는 내가 식사를 내가 적당히 할 빵에도 테니. 영양 많이 있는데. 예, 그래. 지금 막 구운 거거든요. 지금 먹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기다려. 네. 뭐 맛있는 거 했어요? 그럼 맛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 정말 빵 좋아하시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빵 드세요? 저 새벽에 또 빵 먹어요. 새벽에도 드세요? 어. 떨어지시고. 아 닭도리탕 진짜 맛있겠다. 잘 들어가요. 그럼 너 주려고 내가 맛있게 이렇게 내가 너 또 빵 먹어 지금? 아유 언니 이거 먹어도 야, 먹을 수 있어. 야 이거 먹어도 빵은 좀 이 빵 먹고 이거 먹고 언제 먹어? 이 빵은 놔두고 또 이렇게 탁이지. 예. 내가 원래 응. 고기를 잘 안 먹잖아 언니. 너 닭을 왜 싫어해? 고기를 안 먹고 빵을 드시네. 닭가슴살 너 운동할 때 선수들 닭가슴살 먹는 거 너 몰라? 언니 내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잖아. 그럼 단백질은 뭘로 드세요? 그러니까 단백질 거의 섭취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계란도 싫어해요. 계란도 싫어한대. 계란 냄새가 싫어가지고. 계란 냄새 싫어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언니 내가 고기를 하도 안 먹어가지고 나 영양 그거 실조 걸린 적도 있다. 진짜? 아, 단백질 아예 안 먹으니까 언니. 난 풀만 먹으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도 고기 밑 이렇게 밥 밑에 뭐 이렇게 넣어서 야 이거 먹어봐 하고 이렇게 얼른 그러면 막 내가 이렇게 보고 먹으면 딱 먹으면 고기는 귀신같이 알아. 고기는 빼놓고 밥만 먹는구나. 그리고 확 토해요. 이제 크니까 내가 그렇지 건강을 안 되겠다. 위해서 또 먹게 되지.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도울 거 없어요? 도울 거 없어. 얼른 들어가 있어. 자, 언니 이거 빵 빼. 또. 아이고 정말. 기다려. 금방 들어갈 테니까. 야 진짜 맛깔나게 하셨다. 아직 호진 씨 요리 또 아유. 일가견 있지. 선배님들 어떻게 자, 진수 수기 언니가 너를 위해서 정말 이게 더운 여름에 정말 보양식을 만들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좀 많이 먹어라. 네. 이 밥도 이 영양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진수성찬이네 이거 언니. 너 다리 아니야 나 내가 먹어. 깜짝 놀랐어. 놓고 아니 먹어. 떡이 떡빵 이거 미치겠다 너 때문에. 여름에 보양식을 좀 먹어줘야 운동을 해도 기운이 없으면 안 돼요. 글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게 통 입에 이 솜씨도 내리는 자 이거 먹어봐. 언니 닭알 좀 먹어. 먹으려면 자. 이 깻잎도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봐. 자. 깻잎은 좋아. 깻잎 너 좋아하잖아. 이 젓갈도 너 좋아하잖아. 야, 그렇게 깨작깨작 하지 말고 이게 막 언니 푹푹 나는 먹어. 이런 그러니까 야채 먹는 재미가 더 아유. 맛있어. 얘는 이제 빵은 그냥 잘 먹으면서 아유 밥도 그냥 조금씩 넣고 밥알 세냐 세? 밥알을 세냐? 아우 엄마처럼 잔소리. 아우 미치겠다. 야, 내가 너 상미 내가 네 엄마이냐 별명이. 참
뭐? 중간 먹어야지. 또 뭐 있어? 이거 비타민 C. 언니도 하나 먹어. 어? 언니도 하나. 이거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 C가 6시간까지밖에 안 가요. 6시간 지나면 이미 체내 비타민 C가 없는 거야. 3번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를 아이 하면서 비타민 C를 3번 먹어? 2알씩 하루에 6번. 아니 6알을 3번. 하루에 3번. 네. 근데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네, 있잖아요. 말이 많은데 저는 사실 고용량 비타민 C를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니 우리 이수 선배님은 딱 뵙기에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고요.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제 어머님이 처음에는 양쪽 무릎 관절이 아프셔서 그냥 계속 고생하시다가 그다음 또 이제 고관절로 또 수술하시고 그다음엔 또 맹장 수술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또 그다음에는 또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그 병수발을 오래 하고 어머님 네. 건강을 보니까 역시 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또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그냥 뭐 고혈압 약도 먹고 있고 또 어머님이 또 그런 뇌졸중 또 그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나도 혹시 그게 또 오지 않으려나 막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운동을 철저히 하셨고. 네네네. 또 지난번에 또 뭐 그 병원에서 그 머리도 한번 찍어봤더니 뭐 뇌경색이 가볍게 뭐 한 2-3번 왔다 갔다고도 하니까 제가 정말 그 한 3개월 전에 놀랬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놀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나 무서운. 아니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네. 뭐 지금도 겁이 나요, 사실은. 엄마의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더라도 항상 노심초사. 네. 그 이숙 씨의 이제 사전 설문지를 보고 예.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나서요. 이거는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실 시그널에서 나오고 있는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또 생활 패턴에서 많은 부분을 잘 해내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꽤 많이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찍자. 그래서 이숙 씨의 뇌를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라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검사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수 선배님. 네. 예, 선생님 바로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숙 씨께서 이 타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먼저 찍으셨던 그 MRI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개월 전에 이와 같은 이 결과를 보시고 지나갔던 흔적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예, 저게 이제 2-3번 정도 지나가셨다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색 이제 원으로 쳐놓은 그 소견이 열공성 뇌경색의 흔적입니다. 왼쪽에 그 운동신경 자리가 내려가는 자리 근처이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운동신경을 약간 빗나갔어요. 일단 4개월 전의 사진과 또 이제 체중을 또 감량하셨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촬영했던 검사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안 좋아요. 아니 다이어트도 하셨는데. 더 안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선배님 걱정 많으신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아까 장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다시피 우리 우측 손에 보이는 동그란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저 부위가 열공성으로 인해서 이제 앓고 지나갔던 흔적이라고 보는데 저거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의 앞쪽 부분 그러니까 파랗게 표시한 두 부분인 3월 달에 검사 결과에서 보였던 사실이고 뒤쪽 두 부분에 우리가 파란 걸로 해서 원을 2개를 그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군데가 좌측, 지금 우측 2개 양쪽으로 다시 소혈관으로 인한 경색 그러니까 뇌세포가 어느 정도 상실 내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뇌경색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지금 뇌경색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행스럽게 그 이후의 증상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다행인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4개월 만에 이렇게 진화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장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장 교수님은 이제 신경내과고 저희들은 신경외과 수술하는 과에서 보통 이런 경우를 참 드물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4개월 정도의 인터벌의 어떤 그 기간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크게 발견되지 않고 그게 따른 어떤 그런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심각하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연달아 4개월 안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자체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혈관에서 우리 뇌동맥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동맥이라든지 다른 부위의 혈전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우리 이상민 선배님이 보시기에 익수 선배님이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증상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뭐 언니들 늘 에너지 풍부하시니까 맞아. 그리고 워낙에 또 씩씩하시면서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본인이 있잖아요. 모를 정도니 상대편은 항상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했죠. 맞아. 어머니가 음. 굉장히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다 옆에서 봤으니까 맞아. 갑자기 어. 확 무서워지는. 맞아요. 그 또 병을 부모님이 앓으셨기 때문에 특히 어머님이 그걸 옆에서 18년 동안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선생님 그렇죠. 무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이제 보통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편마비,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증상,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 찡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현상, 발음이 조금 문제가 돼서 말하는 데에 어저 사람 언어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물체가 약간 두 개로 겹쳐 보인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조 증상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인을 제공했던 동맥경화증은 이 경동맥에 있다든지 아니면 중뇌동맥이나 아니면 뇌동맥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식이습관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숙 씨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어떤 증상이 생기셨을 때에 내가 앓고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배님 지금 약은 복용하고 계시죠? 특별히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4개월 전에 진료 받으시고 약을 안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아니 뭐 그냥 가볍게 특별한 약을 주시지 않고 부모님도 이런 약을 뭐 기억 상실 뭐 좀 기억력을 좀 이렇게 생성시키는 그런 약 한두 알 정도? 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을 저희가 목록을 다 받아봤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고혈압 약을 제외하고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태껏 드시던 약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드신 네, 그래서 재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을 지키셔야 하는데 일단 쓰리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 관리 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당뇨 수치도 좋아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당 관리를 하시고 건강검진 챙기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지금 당장 최고 수준의 최고 용량의 고지혈증 약을 당장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앞으로 건강검진 하시면서도 좀 잘 보셨으면 늘 좋겠는데요. 체크를 몇 개월 정도마다 하면 좋을까요? 저는 3개월마다 지금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시기에는 3개월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잘 조절되고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증상성 뇌경색을 앓으신 환자는 목표를 70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70이요? 네. 그래서 이숙 씨는 목표 LDL 수치가 70 미만입니다. 따라서 70 미만의 당도 할 때까지 약과 식생활 조정을 하시고 3개월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유전자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 이숙 선배님의 어머님이 뇌졸중을 앓다가 올해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이숙 선배님도 뇌졸중의 유전자가 있을지 아마 나도 있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잖아요. 노심초사하셨죠 그 부분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전적 위험도입니다. 뇌졸중에. 아이고야. 저것도 선배님 조금 위험한 단계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유전적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단계 중에 4단계인 주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런 성향, 유전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좀 닮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겁먹었어요. 그쵸. 선배 아까 일단은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또 많이 생겼는데 병원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